이번 선거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국민들께서 예전에 세월호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 메르스 코로나 등등을 보면서 국가는 과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국가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에 하나가 국민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국민들이 살아난 경제 속에서 더 좋은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또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를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떨어지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싸움만 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국회가 가져야 될 본래의 기능, 대화와 타협이 그리고 통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생의 정치를 펼치지 못하고 항상 진영 논리에 빠져서 진영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회로 정당의 모습이 대변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생의 국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21대에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선에 도전하면서 21대 국회에서 30이라고 하는 정치 철학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30은 첫 번째 공정한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공존하는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함께 개척할 수 있는 공생의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식물국회, 동물국회의 오명, 그리고 최악의 정치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국회도 정치 본래의 영역인 대화 타협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보면서 도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탄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저는 참 국토부라든가 LH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동탄이라고 하는 신도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망은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갖고 있죠. 55만 명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이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전철을 계획하지 않은 최초의 신도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부나 LH가 정말로 이 도시를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기획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뿐이 없고요. 제가 인덕원 동탄선, 요즘에 인덕원 동탄선이라고 부르지만 인덕원 수원선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굉장한 표류를 하면서 결국 인덕원 동탄선으로 유치하는 데 노력을 했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기에 착공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동탄에서 가장 시민들이 바라는 노선 중에 하나가 동탄 트램인데요. 트램 또한 하겠다고 트램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9,200억 원의 돈을 광역교통 분담금으로 해서 걷어놨는데 실제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보니까 트램을 건설할 수 있는 어떠한 기반조차도 돼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트램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조차도 국토부가 나서가지고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20대 때는 트램 4법을 통과시켰고요. 트램 추진 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트램 4법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이제 트램이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은 다 갖췄다. 법적 제도적 기반은 갖췄고, 예산 문제도 우리 경기도에서 지난 연말에 20억 원의 설계비를 반영을 함으로 해서 아마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기본 설계 용역이 발주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제도적 문제, 그 다음에
건설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차츰차츰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하나, 교통과 관련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GTX A 노선인데요. 이 GTX A 노선은 본래 동탄에서 삼성까지의 구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탄 2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으로 해서 8천억 원의 주민 분담금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이제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가 되면서 파주까지 연장이 되게 됐죠. 근데 국토부는 이 전체를 23년까지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파주까지, 종로를 거쳐 파주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것이 늦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없고 전부 국비로만 들어갑니다. 우리는 8천억을 이미 돈을 냈기 때문에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24년에 개통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동탄에서 삼성 구간까지는 조기 개통해야 되고, 그 8천억을 낸 주민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조기 개통뿐이 없다. 삼성까지의 구간에 조기 개통뿐이 없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강력히 추진함으로 해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복합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수원 시민 일부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수원의 정치권만. 수원 시민 전체도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평상시에 잠잠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은 튀어나오는 의제거든요. 그거는 수원의 정치인들이 이거를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고요. 실제 이게 제가 국방부 장관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 국방부에서 이전할 생각이 있냐? 이전할 생각이 있으면은 지방자치의 일로 맡겨두지 말고 국방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해라. 법개정도 너네가 정부 입법을 내가지고 추진해라.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국가가 이것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다. 근데 실제 국방부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국방부는 이거를 이전함으로 인한 그 득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가 또 하나 국방부 장관한테 항상 하는 몇 번에 걸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국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 간의 그 불신 그리고 대립, 이것을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당신네들이 가만히 뒷절지고 앉아 있음으로 해서 수원 시민과 화성 시민이 항상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최근에는 민간 복합공항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냐. 민간공항 여기서 지금 인천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남짓이면 되는데, 그 화성 시민들, 동탄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민간공항을 만든다고 거기에 박수를 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거기 노선이 만약에 실제로 그것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몇 개의 노선이 유치될 수 있겠냐. 그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허울적인 명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애초에. 국가가 나서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 국가는 나설 생각도 없는 문제다.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군공항 이전 문제는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남북 화해의 협력 시대가 지금 어찌됐든지 열리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열리든 아니면 그 다음 정부에서 열리든 열릴 수뿐이 없는 조건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은 잠깐 소강 국면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남북 분단 이래로 최초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그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문점에서 만나는 이러한 역사적 그 일들도 국민들이 목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남북 화해의 시기에 수원 군공항과 북한의 최남단에 있는 군공항, 이거를 상징적으로라도 없애버리자.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전 세계에 우리 남북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 모든 세계 시민으로부터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도 호평받을 일일 것이다. 지금 수원공공항을 이전하자고 하지 말고 수원공공항을 폐지하자고 하자. 그것이 특히나 수원에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니면 정치인들께서는 남북 화해 협력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라도 수원공공항 폐지로 우리 화성과 수원이 함께 힘을 모으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도시가 모든 지역이 신도시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화성이라고 하는 게 서울의 1.4배의 면적을 갖고 있고요. 경기도 바다 면적의 80%가 우리 화성시 소유인데 그러한 조건을 무시하고 전부 만약에 얘가 신도시처럼 된다면 아마도 2천만 명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어야 될 건축물을 지어야 될 텐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게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조건에서 최고의 지역 특성을 살린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목표와 화성이 가져야 될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화성 서부 지역은 굉장히 좋은 천혜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고렴지구 같은 것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갯벌 지역으로 남아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화성 서부 지역에서 하나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화성 서부 지역에 또 하나 산업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틀들이 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있고요. 기아자동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전문 특화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있습니다. 화성 삼전리에 도로교통공단 연구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동차 연구원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자동차 모빌리티가 자동차를 뛰어넘은 모빌리티의 최고의 거점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고 문제는 이 화성 전체가 비도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지자체가 보다 더 자율성을 갖고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런 법이 통과되고 그런다면은 난개발도 조금 더 치유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그래서 화성 서부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의 보고로 그리고 화성 동부 지역은 교통이 편한 그리고 교육이 살아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특화된 발전을 서로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이 법을 제가 일찍이 법안을 내놨는데 사실 관련 이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가에 의해서 그것을 제대로 논의가 안 되면서 통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총선 이후에 한번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해서 다행이긴 하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지 말고 좀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 음란물과는 구분을 해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성착취물이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고요. 당시 국가인권위원장도 그거에 대해서 수강을 했고 아동들을 성의 도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사라지게 될 수 있기를 저도 미력이나마 함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화성시에 와서 2008년도에 화성시에 와서 한번 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많은 당원들이라든가 지인들한테 드렸던 말씀들이 있는데요. 화성을 민주의 땅으로 바꿔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주의 땅으로 한 4분의 3 정도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민주의 땅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국회의원 당선시킨다, 시장 당선시킨다 라고만이 나는 것만으로서는 완성될 수 없는 거고요.
우리 화성시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보다 민주적인 생각 그리고 자유로운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만들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바로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 공간도 만들고 문화 공간도 만들고 예술 공간도 만들고 창의 공간을 만드는데도 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상의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부족한데요. 이번에 또 출마하다 보니까 지역에 여러분들이 너 뭐하러 출마했냐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리고 뭐 응원해 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 두 분들의 목소리 모두 소중하죠. 그 소중한 만큼 사실은 어깨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 또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LH를 만날 때마다, 국토부를 만날 때마다, 기재부를 만날 때마다 당신들이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신도시 45만이나 들어가는 동탄 1, 2지구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지하철 대책 하나 갖지 못하고 그 지하철 이제 가까스로 유치한 인동선마저도 제대로 조기 착공하지 못하는 트램 하나하나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 LH와 국토부, 뭐 GTX A 노선, 삼성까지 8천억이나 걷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실제 정부는 실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질타를 해야 하는데요. 이게 초선 때보다는 재선 때보다는 삼선 때 아무래도 정부가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삼선이 되면 조금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것이 현실화되지는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는 지난 8년간의 노력의 성과들이 제도가 완성이 되고 실제 이제는 마지막 단계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동선이라든가 GTX A노선, 트램 이런 것들이 삽을 뜰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실천하고 솔선하는 그러한 의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